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서 5시 한 25분경에 여러분한테 속보를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후 5시 18분경에 압구정동 소재의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돌로 추정되는 둔기로 호우두부를 맞아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에 대한 신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배현진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 의원님도 들으셨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요. 네.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 테러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또 이렇게 됩니까? 예? 네, 저도 당시 이재명 대표님 이 여러 피습 상황에서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저도 트라우마가 남아서 막 누군가가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모르는 분이 엄청 접근하는 것도 사실 정치인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도 약간 아직 좀 남아있긴 합니다. 약간 걱정도 되고요. 배현진 의원님의 빠른 큐를 기원합니다. 이거 국회에서 말해요. 예? 이 정치인과 언론인 이런 사람들의 이런 직종에 대한 테러는 좀 가중 처벌하고서 엄벌에 처하는 이런 법 못 만듭니까? 네, 당연히요. 아마도 법원도 이 현재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꼭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벌에 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횟수가 너무 잦고 더군다나 선거 때고 장 의원님도 사실은 지역구 이렇게 누비실 때 같은 때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어디 겁나가지고 그 돌아다니겠어요 이거?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이 국민과 주민을 만나야 하는 직업인데요. 이 과정이 참 자꾸 이렇게 이 증오 범죄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당연히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거에 보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물어가지고 신원을 확인한 뒤에 가격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거 정치 테러의 발생 빈도수가 너무 잦아요. 이재명 대표 네. 테러가 있고 나가지고 얼마 지났다고 지금 또 이런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까? 자, 그리고 좀 다른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정치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의 조우 그리고 같이 열차 타고 온 거요? 저는 쇼라기보다는 예. 일단 이게 이 윤석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윤한 갈등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과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좀 중재하는 과정 아니었냐라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봉합했다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의지도 없고요. 또 세력도 없고요. 또 맷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갈등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지나친 오히려 확대 해석이고 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누구와의 갈등이든 간에 이거 재연의 소지는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선거를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는데 지금 오히려 본인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명품백을 받은 뭐 명백한 뇌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여사를 정리하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라고 비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문제는 사과해야 된다. 또 본인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관련된 제2표결 과정에서도 계속 뭐 2차전, 3차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화에서 나름대로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뭐 범죄를 사과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명백한 이 명품백을 받았고 또 대통령실은 심지어 반환용 창고가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 목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번 명품백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뭐 그 전에 샤넬 화장품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떳떳하게 이 반환용 창고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이 창고 목록을 반환용 창고가 있다면 창고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떳떳하게 돌려줄 거였으면 왜 목록을 못 줍니까? 마찬가지로 사과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청탁금지법에도 인지한 즉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 공무원은 인지한 즉시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지한지 공개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2달이 가까이 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하려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도 되겠죠? 수사 요구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사 받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저기 로고하고 로고하고 색깔 이거 당 색깔 바꿨어요. 그죠? 뭐 확대된 거죠. 네네. 뭐가 확대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체하면서 왜 파란색의 비중이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계열 일변도로 사용하던 우리 당 색을 보라색, 녹색까지 확장시킨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됐건 이 당이 보다 더 폭넓게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색상의 선택권이 좀 넓어졌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여러 신당들이 이제 보라색과 녹색을 사용할 때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하도 당이 많아서. 네. 장채건님 말씀이 맞는 게 하도 당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이 색깔 쟁탈전도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예? 아무래도 뭐 이번에 저는 뭐 입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준석 신당과 양양자 의원님의 당이 비슷하게 주황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뭐 합당인지 입당인지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같은 주황색 쓰시면서 같이 합당하셨으니까 잘 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떤 당이 또 출몰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색 선정에 좀 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2부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파란색 일변도로 이거 바꾼 거는 전 잘했다고 봐요. 시각적 효과가 너무 좀 찬 느낌만 주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혹시 그 보라색 같은 거 의미가 있나요? 뭐 일단 파랑, 보라, 초록의 의미는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상징하는 보라와 희망을 상징한 초록으로 좀 더 다채로운 이 당의 여러 디자인과 여러 선거 캠페인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명이 나갔더니 이제 친문하고 친명 간의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 친문의 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솔직히 지금 이 몇몇 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오히려 당은 좀 안정적으로 공천 준비와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지도자 혹은 정치인과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기 많이 합니다. 뭐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했던 분, 또 그 전엔 김대중 대통령과의 뭐 인연을 강조했던 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했던 분들이 항상 이 선거를 앞두고 강조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결국 원외의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 뭐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당연히 뭐 이 소위 간별 논쟁 이런 것도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현역 기득권과 원외 도전자와의 경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모든 당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고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비명이나 친문 의원들 지역구에 예? 경쟁자들이 친명으로 알려진 경쟁자들이 많이 그 출마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뭐 출마 신청은 원래 예년과 비교했을 때 뭐 많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년 수준인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현역 의원 지역구에는 도전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뭔가 이제 균열과 갈등 혹은 틈을 노리고 출마를 또 원외 입장에서는 또 정치 신인 입장에서 도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좀 약해 보인다 혹은 뭐 인기가 좀 낮아 보인다라는 분들 위주로 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근데 또 인기가 있어도 오히려 뭐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또 약간의 이제 이 지역이 겹쳐서 출신 지역이라든지 활동 지역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경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전 선거에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뭐 후보가 늘었다거나 그런 갈등이 뭐 격화됐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게 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비명 의원들 뭐 비명 목소리 내시던 분들 나가서 좀 안정적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가신 분들의 신당은 미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 뭐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찌되었건 이준석 신당이 사실상 재패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걸 봐도요. 또 경향을 재패를 한다? 봐도 재패를 한다? 삼지대를 모두 흡수 통합하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제 예상은. 그 이유가 혹시 일단 지지율부터 너무 큰 격차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지지율의 순도 또한 여러 가지 사실 호남과 영남에서 지지율을 한 20% 가까이 얻는 정당보다 수도권에서라도 10% 정도 얻는 정당이 파괴력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건 수도권에서의 이 여러 가지 이 분석을 봤을 때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있는 것으로는 이준석 신당이 유일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삼지대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타 신당들은. 그래서 결국엔 이준석 신당과 통합하고 연대하리라고 봅니다. 그 수도권에서 이준석 신당이 나름대로 이제 선전할 것이다. 그러면은 장경태 최고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몇 석 정도 얻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준석 신당이 선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나마 수도권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도지.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고 하면 결국 정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몇 명이 만드는 게 다 정당이 아니거든요. 결국 당원이 모여야 되고 또 지지자가 결합될 때만이 정당으로서의 의미와 구성을 본연의 구성을 갖춘다고 보는데요. 어찌되건 이준석 신당은 지지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부라도. 팬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뭐 다른 분들은 팬덤이 없죠. 지지자가 별로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지세라든지 이 분석했을 때는 크게 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지층이 있는 어느 정도 정당의 구성을 갖춘 구색을 갖춘 그래도 정당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신당
정도로 보여지고요. 아마 여기로 다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석 정도 한 뭐 원내교섭단체 정도 만들 수. 아니요, 지역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역구 당선은 지역은 제가 어렵고 보기에는 비례만. 근데 지금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가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에서의 득표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렇죠. 보존하는 방식이라서 연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연동형의 이 단점과 악습으로 만드는 게 결국 지역구 후보는 내지도 않으면서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지금 신당 등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이 제도 자체가 말씀이시네요. 형해야 된 거죠. 예, 지역구의 득표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연동을 했는데 연동은커녕 단독으로 비례만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제도를 형해화했기 때문에 비례에서 아마 이준석 신당이 일정하게 득표 혹은 의석을 뭐 배출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구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권역별 병립형. 뭐 병립형이 오르냐 연동형이 오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선거 경기 규칙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공을 3번 튀길 수 있으면 농구고 4번 튀길 수 있으면 핸드볼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형해화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로 치르는 것보단 여야가 함께 합의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치적 가치에 대한 배분, 여러 소수 정당의 배려라든지 사회적 정치적 약자의 보호 혹은 대표성의 확대나 지역구도의 타파 등이 여러 가지가 정치적 가치라고 보는데 일단 현재 지금 연동형을 통해서 소수 정당 배려라는 정치적 가치를 이 정치적 가치를 두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여러 가지 민주당, 국민의힘을 탈당한 분들의 이 신당 등이 소수 정당의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소수 정당 배려라는 의미가 퇴색한 마당엔 다른 정치적 가치 지향을 위해서 선거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뭐 권역별이나 이중 후보 등록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적 가치에 합의해 준다면 병립형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뭐 그런 이 합의가 어렵다면 현행 연동형으로 그 전제가 취하겠죠. 뭐예요? 다른 정치적 가치의 확장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까지 이 협상을 진지하게 임할 것이냐가 전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